타인이라는 여행 4장. 다정한 말에 필요한 6가지 주문.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몹시 외롭고 지지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깥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는 아름다움과 상쾌함, 그리고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지는 일종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우리가 먹는 야채,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도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정식으로 삼위승이 되었을 때 제 생각에 저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신성함의 일부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겠죠. 몹시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저 간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나무처럼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사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따금 누군가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살펴볼 6가지 주문은 다정한 말을 정형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6가지 글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만트라, 즉 진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법에서 사용하는 형식적인 문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외우면 기적을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행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유념하면서 숨쉬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념하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 오로지 정다운 소통에 힘씁니다. 주문을 외우기 전에 3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 좋습니다. 그렇게 3번 호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분해질 것이고 그 차분함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자기가 참신하고 평화롭게 보일 것이며 상대방에게 그러한 것들을 선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문의 효험을 보고 싶으면 그것을 외우기 전에 우선 유념하면서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참신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 짧은 글귀를 말해보십시오. 주문은 겨우 몇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곳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정말로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소중하지는 못합니다. 그 멋진 존재감은 참신하고 든든하고 자유롭고 차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의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자 수행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로 100%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유념하면서 숨쉬고 유념하면서 걷는 기술을 이용하면 몸과 마음을 함께 엮어 원기를 되찾고 지금 이곳에서 참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주문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집인 몸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행법은 아주 즐거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본래의 집인 몸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행동입니다. 들숨을 즐기고 몸을 즐기고 마음을 즐기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주문의 효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례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둘 다 이로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문 덕분에 우리와 상대방은 본래의 집인 자기 자신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과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랑에 앞서 지금 이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없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무는 창 밖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무처럼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유념하는 수행은 사랑의 주춧돌입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정확히 그리고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문인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를 외우는 수행을 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집이나 일터에 있으면 전화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기를 들면서 몇 차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기의 존재감과 차분함을
확인합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계속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짬을 좀 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념하면서 숨쉬는 수행을 해왔다면 주문을 통해 우리의 차분함과 존재감이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문.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몹시 행복합니다. 첫 번째 주문을 연습해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주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정말로 있을 때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몹시 행복합니다. 이 주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문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운전을 하면서 곁에 앉아있는 당신을 빼놓고 온갖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존재감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유념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랑하는 이의 존재감을 인지하여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유념하면서 보듬어 주면 상대방은 꽃처럼 활짝 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몹시 행복합니다. 이 주문은 상대방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재차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문도 그것을 외우기 전에 숨을 마시고 내쉬어야만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곳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났거나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살아서 우리 곁에 있기에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선물임을 잊지 않고자 우리는 두 번째 주문을 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함께 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문은 하루에 여러 차례 외워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몹시 행복합니다. 이 주문은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그러니까 업무 시작 전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외워도 좋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외우고 싶으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러한 주문들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 그 효과를 보게 되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즉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타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 가지 사항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문은 우리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문을 유념하면서 외우는 경우에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문. 나는 당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주문은 상황을 불문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외워도 좋지만 세 번째 주문은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문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즉시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유념 덕분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나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유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사랑하는 이의 괴로움은 즉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가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어준다면 괴로움은 즉시 줄어듭니다. 안도감을 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줄여주고자 하면 이 주문을 사용해 보십시오. 네 번째 주문. 내가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 네 번째 주문은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실행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문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비판하고 경멸하는 느낌을 주는 말을 하면 매우 괴롭습니다. 괴로우면서도 자기의 고통을 깊이 살펴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연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우리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생각에 상대방을 혼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이 없어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없어도 계속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괴로울 때 우리는 남들이 필요합니다. 괴로울 때면 남들에게 우리는 괴롭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반대되는 짓만 합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네 번째 주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문을 외우면 괴로움은 즉시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크기만한 종이 조각에 이 글귀를 써서 지갑 속에 넣어두세요. 내가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은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뭔가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거나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괴로우세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괴롭냐고요?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우면서도 괴롭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혼내주는 방법의 하나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톡 쏘아붙일지도 모릅니다. 날 그냥 놔두세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미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문은 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괴로워요. 당신이 그것을 알았으면 해요.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설명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는 괴롭지 않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괴로울 때 그것은 상대방 탓이고 그 사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또 들면 잊지 말고 그 종이 조각을 꺼내서 읽으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네 번째 주문을 외우는 일입니다.
플럼빌리지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권리를 2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기한이 있는 셈입니다. 최종 기한은 24시간이므로 우리는 최종 기한 전에 네 번째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주문을 적어볼 수 있으면 괴로움이 즉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해도 24시간 내에 충분히 차분해지지 않는다면 그 주문을 종이 조각에 적어서 상대방의 책상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네 번째 주문은 더 나아가 세 가지 글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귀는 나는 괴로우니까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서로 공유하고 괴로움 역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귀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유념하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나도 자신에게나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유념하면서 숨쉬고 유념하면서 걷는 법을 수행하면서 괴로움의 뿌리를 찾고자 깊이 살펴보고 있어요. 내 괴로움은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괴로움이 나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 깊숙이 살펴봄으로써 화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똑같은 일, 즉 수행해 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이렇게 혼잣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군.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기에 그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상대방도 깊숙이 살펴보는 수행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원인을 찾아내면 그 사람이 즉시 연락을 취해서 요령이 없었음을 사과해야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글귀는 양쪽 모두에게 깊숙이 살펴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차려서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도 인간이고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글귀는 그러니 도와주세요 입니다. 이 글귀는 우리 혼자만으로는 그것을 모조리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글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괴로우니까 당신이 그것을 알았으면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주문. 지금이야말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주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복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주문을 통해 우리와 상대방은 우리가 몹시 운이 좋고 지금 이곳에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쉬기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단단한 대지와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상대방 곁에 앉거나 함께 걸을 때면 다섯 번째 주문을 외워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실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인지하는 것은 유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와 상대방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충분히 누리는 행복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멋진 순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유념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행을 통해 행복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일이 있을까요? 왜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유념하면 지금 바로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주문은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사용합니다. 이 주문은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칭찬한다 해도 저는 지나치게 우쭐대면서 제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난한다 해도 저는 그 말에 사로잡혀 긍정적인 면들을 모르는 척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면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면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보고 완벽하다고 한껏 지켜세우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다른 점들도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방진 착각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 주문을 외우면 겸손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소중하니요. 당신의 말은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내게는 좋은 점도 있답니다. 단정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아야 더 나아질 수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를 찬양하면 우리의 진가를 알아봐 준 것에 감사하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마도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은 단점이 많군요 하고 말하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침묵을 통해 그런 의미를 전달해도 되고 세련되게 말해주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게는 훨씬 나은 면모도 있답니다. 6번째 주문은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 겸손을 떨어도 안 됩니다. 큰 소리든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으므로 둘 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단점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단정짓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그 사람이 가치 없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대신 더욱 깊숙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비판에도 눈물을 흘리고 몹시 슬퍼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든 단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단정짓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개선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면 단정 짓는 일 없이 남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단점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재능과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우리를 잘못 판단할 때는 그들의 판단이 일부 맞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나머지 부분을 다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았을 따름이므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6가지 주문을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제 친구는 자기가 몇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활용한 이야기를 최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그녀보다 1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늘 함께 자랐는데 세월이 흘러 특히 청소년기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가르치려 들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짐작하겠지만 언니는 이따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말하기를 유념하는 수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그 버릇을 고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찾아갔을 때 2번째 주문을 자기 식대로 고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언니가 여기에 있어서
난 정말로 행복해. 그녀는 언니를 만나서는 자기의 삶에서 차지하는 언니의 존재감과 언니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후 결혼 생활에서도 주문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로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즉시 그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서서히 남편에게 다가서기를 시도하면서 네 번째 주문을 자기 식대로 고쳐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이 내게 한 말을 난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었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개의 경우 남편의 말은 사실 그녀를 두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전혀 다른 일에 대한 것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주문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그녀는 남편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따금 엘리자베스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남편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 그녀도 다시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대신 나는 당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세 번째 주문을 외워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게 알려주었다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요. 그녀는 플럼빌리지에 머물고 있을 때 경험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시는 차에 쓰려고 안뜰에 있는 정원에서 막 시들기 시작한 장미꽃잎을 따고 있었답니다. 그때 정원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모든 사람이 즐겨볼 수 있도록 가꾼 이 꽃들을, 그것도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왜 따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새 꽃잎 말고 시든 꽃잎만 딴 거예요. 그러나 정원사는 고지듣지 않았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려고 정원에서 꽃을 딴 바람에 정원사가 예민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예민해진 정원사와 우연히 딱 마주친 셈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엘리자베스는 정원사를 찾아가서 세 번째 주문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는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원한다면 안뜰의 꽃에는 손대지 않을게요. 정원사는 독일로 여행을 떠날 참이었기에 엘리자베스는 그가 없는 동안 자기가 대신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장미 열매를 손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주문을 외운 셈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친구가 어느 안거 기간 동안 무척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룸메이트들에게 허락받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내가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4번째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선택했답니다. 덕분에 룸메이트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룸메이트들은 그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파악해서 그들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 유용했던 것입니다. 6가지 주문 외우기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무척 많으니까요. 그러나 유념하고 집중하면서 6가지 주문을 외움에 따라 아이들은 수단을 갖게 됩니다. 사랑과 완전한 존재감을 지닌 상태에서 주문을 외우면 아이라도 상황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과 소통할 때 권위 대신 사랑의 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소통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 내에 진정한 소통이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모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6가지 주문을 외우는 수행은 소통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다정하게 말하기와 깊숙이 귀 기울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이해에 바탕을 둘 것이므로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정다운 소통으로 만드는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6가지 주문을 외울 수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종의 집을 짓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답게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집인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운 소통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본래의 집인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따스함과 의지할 곳을 구하기 위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가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접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집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우리의 자신감에 고무되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집을 보고 나면 그것에 의지하여 자기 안에 집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폰은 필요 없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유념하면서 말하려면 귀와 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자기 안에서 내 집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여야 할 여지를 주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서로에게서 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돕고자 한다면
집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 내에 진정한 집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과 안전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 좀 더 정답고 다정한 공동체를 일구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